안녕하십니까. 포커스인 강혜순입니다. 경남을 배경으로 촬영된 영화는 많지만 경남에서 만들어진 영화는 많지 않습니다. 그만큼 여러 여건이 지역에서 영화를 만드는데 맞춰져 있지 않기 때문인데요. 오늘 만날 주인공은 경남에서 꾸준히 영화를 만들고 있는 한 영화 감독입니다. 바로 김재한 감독인데요. 2014년에 개봉한 안녕 투이로 이름을 알렸고 상남영화제작소 대표로도 활동 중입니다. 오늘 직접 만나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재한 영화감독 함께 하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김재한입니다. 예, 바쁘시죠? 아유, 괜찮습니다. 예. 김 감독님은 고향이 경남인가요? 네, 경남 맞습니다. 예. 제가 태어난 곳은 밀양이고요. 예. 네, 한 20여 년 전에 예. 20대 초반에 이 마산으로 와서 예. 지금까지 쭉 살고 있습니다. 예, 그럼 얼마나 되셨죠? 정확한 횟수로는 한 27년 정도 된, 나이가 나오는데요, 그러면. 그렇군요. 2014년에 안녕 투이 영화 제작을 하셔서 네네. 이제 영화계 이름을 많이 이제 알린 걸로 이제 되어 있는데요. 어떤 작품인가요? 안녕 투이는? 안녕 투이는요. 예. 이주 여성이 주인공인 영화인데요. 예. 예전 러브 인 아시아 풍의 예. 이주 여성의 삶, 희망 뭐 이런 것들을 다룬 영화는 아니고요. 이주 예. 여성이 한국에 취집 와서 2년 정도 후에 남편이 어느 날 그 의문의 사고로 죽게 됩니다. 예. 그 의문의 사고를 파헤쳐가는 이야기 속에 이주 여성의 고난함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리고 이 폐쇄된 마을 속에 있는 그네들만의 이 테두리, 예. 이 테두리를 깨려고 하는 그 여성 투이에 대한 이야기가 이 안녕 투이라는 영화의 큰 줄거리입니다. 예, 그러니까 투이가 주인공 네네. 이름이네요. 네, 주인공 이름입니다. 예. 그 당시에 국제영화, 부산의 국제영화제나 또는 하와이 국제영화제에서 네네. 그 영화가 반응이 굉장히 좋았다는 얘기가 있어요. 실제로 뭐 좋았으니까 이제 그럴 텐데 평가나 반응이 좀 어땠습니까? 그 반응을 얘기하기 전에 예. 이 영화가 하마터면 만들어지지 못할 뻔해, 완성이 되지 못할 뻔한 예. 후반 작업을 원래 도와주기로 지원해주기로 했던 곳에서 그걸 못하게 되고 예. 그러면서 후반 작업을 하는데 굉장히 많은 또 돈이 들어가거든요. 예. 그래서 돈이 없어서 이제 어떻게 하나 고민하고 있을 때 이제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예. 아시아에 재능 있는 감독들을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예. 운 좋게 거기에 이제 선정이 되어가지고 후반 작업을 다 하게 되고 거기서부터 이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예. 지역을 토대로 지역에서 만들어진 영화가 그때 당시로 2012년, 2013년 때는 아직까지 이렇게 많은 독립영화가 만들어지지 않을 때여서 예. 그런지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부산국제영화제 때는 프로그래머 추천작으로 예. 선정이 되어가지고 상영하기도 하고요. 그 외에 뭐 두바이 국제영화제라든지 예. 하와이 국제영화제 또는 뭐 다른 여러 영화제를 다니면서 극과 극의 반응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 이 영화가 그 예술 영화다 보니까 가지게 예. 되는 이 좀 어려움이라든지 난해함 이런 류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영화가 현실을 꾸미지 않고 보여줬다라는 아주 그 극찬에 이르기까지 예. 정말 많은 반응이 있었죠. 그러니까 아무 이야기 없는 것보다 그렇죠. 예, 어떤 형식이든 많은 이야기가 있었다라는 것에서 저는 굉장히 기쁘고 즐거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떤 국제 그 영화계에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네네. 예, 이제 그런 건데, 그러면 그게 첫 작품인가요? 안녕 투이가? 첫 작품은 아니고요. 예. 그 완성하지 못한 예. 첫 작품이 있습니다. 예. 제가 2007년부터 이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 고민을 했었던 영화였는데요. 예. 제목이 조용한 남자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예. 진짜 조용한 남자처럼 한 예. 남자가 제가 20대 때 연극을 했었습니다. 저도 연극을 굉장히 그렇군요. 좋아해서 예. 그러다 보니까 제가 첫 작품을 연극하는 남자로 만들어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 연극하는 남자의 고난한 일상들을
에피소드 형식으로 담은 영화가 이제 첫 작품인 조용한 남자였는데 이 작품은 후반 작업을 못하고 예. 그러니까 그 민낯 같은 모습으로 아주 거칠게 보여준. 근데 그때 당시 메가박스에서 처음으로 시사를 했었거든요. 지역에서는 최초였기 때문에 정말 많으신 분들이 와가지고 통로에도 앉고 입구에도 들어와서 서서 영화를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럼 그 영화를 지금도 볼 수 있나요? 혹시 시청자들께서 관심 제 있으면? 외장 하드하고 장롱 속에 들어 있습니다. 아, 예, 그렇군요. 그 외에 또 뭐 제작한 영화 있으면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이런저런 단편들이라든지 그리고 제가 20대, 30대 때는 이제 청소년들 영화를 가르쳤거든요. 이제 그때 같이 만들었던 영화들 외에 제 이름을 걸고 이제 장편 영화를 만든 건 조용한 남자가 처음이었고 안영투이가 완성한 첫 작품이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완성을 해놓은 이제 오장군의 발톱이라는 영화가 이제 곧 이제 시사와 개봉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감독님도 그 오장군의 발톱이 개봉을 앞두고 있다고 좀 말씀을 네네. 하셨는데 작품이 어떤 작품이에요? 오장군의 발톱. 오장군의 발톱은요. 까치골에 살고 있던 오장군이라고 하는 아주 순수한 청년이 어느 날 징집영장을 받게 되고 전쟁터에 이제 들어가게 되면서 그리고 있는 전쟁의 장목함, 인간성 상실 또는 사람과 사람에 대한 이야기들을 그리고 있는 영화인데요. 오장군이라고 하면은 이제 5개의 오성 장군 이렇게 생각하겠지만은 그냥 쉽게 이름이 이제 장군인 성이 오시오 이름이 장군인 청년이고요. 네, 발톱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핥히는 발톱도 있지만은 인간의 신체 중에서 제일 쓸모없는 게 이제 발톱일 수가 있듯이 그 쓸모없이 버려지는 인간에 대한 이야기. 그게 이 영화가 가지고 있는 전체적인 맥락입니다. 예. 오장군의 발톱은 연극 무대에 올려진 작품이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영화로 지금 새로 만드셨는데 무슨 특별한 이유나 뭐 배경 같은 게 있습니까? 이 오장군의 발톱이라는 연극은 1974년에 이제 지금은 돌아가신 이제 고 박조열 선생님께서 적으신 작품인데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로는 그 남북한의 전쟁을 그리고 있다라는 것에서 이제 금지 희곡이었거든요. 그 저는 90년대쯤에 제가 그 희곡을 본 적이 있었는데 그게 굉장히 많은 머리에 남아 있었고 그리고 2000년대에 들어와서 제가 우연하게 이제 오장군의 발톱이라고 하는 작품에 참여도 하게 되었고요. 그러면서 이 작품이 저의 머릿속에 거의 한 10몇 년을 떠돌고 있었던 겁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안녕투이를 완성을 해놓고 부산국제영화제 갔다가 이제 그 다음을 어떻게 해야 되나, 뭘 해야 되나라는 깊은 고민에 있을 때 이 머릿속에 계속 들은 생각이 오장군의 발톱밖에 없어서 근데 이 작품 자체가 워낙 우화를 다루기도 하고 순수한 판타지 형식이라 이게 영화화 시키기에는 상당히 난해한 작품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가 그래도 일단 부딪혀보자 해서 이제 그때는 이제 그 박조열 선생님께서 이제 생존에 계셨을 때여서 제가 이제 서울에 직접 수소문을 해서 선생님께 연락을 드려서 찾아뵙고 이제 자료를 이만큼 갖고 왔습니다. 갖고 가서 저는 이제 경남 지역에서 경남에서 이런 영화를 만들고 있는 독립영화 감독인데 이 오장군의 발톱이라는 작품으로 영화를 만들고 싶다라고 그냥 바로 이제 직접적으로 말씀을 드렸더니 선생님께서 흔쾌히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봐라 라고 하셔서 그때부터 이제 제가 시나리오 작업을 시작해서 지금까지 거의 한 4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4년 네네. 어이고. 보통 영화는 그렇게 오래 걸리나요? 네, 그 영화 저 같은 경우에는 혼자서 이제 시나리오 작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하는 시간이 한 2년 정도, 그러니까 준비하는 시간이 한 2년 정도 준비를 하고요. 프리 프로덕션이라고 해서 이제 소수의 스태프들이 모여가지고 촬영을 하기 위한 전 단계 하는 게 보통 한 6개월 정도 하고요. 그다음에 촬영은 뭐 상업 영화의 경우에는 이제 좀 길게 하지만은 독립영화 같은 경우에는 짧게 그렇게 해서 근데 그 뒤에 후반 작업이라는 단계가 또 만만치 않아서 이제 그렇게 해서 완성이 되고 그리고 또 개봉까지는 더 많은 시간이 소요돼서 개봉 내년 그 2018년에 개봉을 준비 중인데 그렇게 따지면 4년 5년 정도가 되는 그 시간 동안 이 한 작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야, 굉장히 몰랐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지는. 이 그 오장군의 발톱을 제작하는 그 과정에 그 참여하는 시민들이 많았다고 들었습니다. 그 어떻게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나요? 많은 시민들이.
저희들이 이 이전 오장군의 발톱 이전 작품인 이제 안녕투이라는 영화를 가지고 예. 처음으로 그 지역에서 시민들과 많은 사람들과 연대를 해서 영화를 만들어 보면 어떨까라는 예. 생각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지역이라는 곳 자체가 뭐 전 세계 어디나 마찬가지겠지만은 예. 독립 영화를 만들기는 쉽지 않은 현실이고 그렇다면은 돈 많은 곳에 의존한다거나 내지는 서울이라는 곳에 특정한 곳에 가서 영화를 만들어야 된다거나 이러지 않는다면은 어떻게 하면은 영화를 만들 수 있을까 고민했을 때 시민들과 연대를 할 수 있는 것, 시민들과 같이 할 수 있는 것 이제 그것을 많이 고민을 했고요. 예. 그게 이제 이 오장원의 발톱 같은 경우에는 한 1,000분 정도가 어휴. 네, 뭐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제 도와주셨는데 그 가게를 하시는 분은 뭐 빵 가게를 하시는 분은 빵을 지원해 주시기도 하시고요. 예. 예, 카페를 하시는 분은 이제 따뜻한 커피라든지 마실거리를 지원해 주시기도 하시고요. 뭐 차가 있으신 분은 그 차량을 지원해 주시기도 하시고 이제 돈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들이 투자 계약서가 있습니다. 예. 그 1인당 최저 금액이 10만 원부터 시작을 하는데 예. 그 10만 원 투자를 하신 분이 한 700여 분들 계시고요. 그 외에 이제 시간도 되시는 분들은 엑스트라까지 참여하셔가지고 예. 1,000여 분 이상이 이 영화에 지금 직접적인 간접적인 후원을 해주시고 계시죠. 아우, 오장군의 말도 좀 기대가 되는데 좀 새로운 그 모습인 것 같고 네, 영화 전 제작에. 세계에서도 이렇게 뭐 많은 사람들과 연대를 해가면서 영화를 만드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제가 알고 글쎄요. 있습니다. 네. 시민들이 많이 참여를 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좀 유명한 배우가 어떤 예. 배우 출연하는지. 저 같은 경우에는 참 운이 좋았던 게 예. 그 안녕투이 찍을 때는 예. 그 이 이주여성 역할을 할 배우를 한국 내에서 저는 찾기보다는 아예 베트남으로 넘어가서 예. 오디션을 진행했었거든요. 정말 아무 연고도 없을 때 저 혼자 예. 넘어가서 진행을 했었는데 지금 베트남에서 제일 유명한 배우가 이제 이 안녕투이에 출연했던 배우거든요. 아, 예. 네, 지금 보면은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런 거 보고 있으면은 예. 예, 굉장히 유명한 친구입니다. 예. 이렇게 유명한 친구였는데 저희들이 이제 이 독립영화에 예. 다 쓰고 그랬었는데 예. 이 그 오장군의 발톱 같은 경우에도 이제 아역 배우 출신인 맹세창 배우가 예. 이제 오장군 역할을 하게 되고요. 예. 그다음에 얼마 전에 이제 끝난 고백 부부라는 예. 드라마에 출연했던 이 조혜정 배우가 예. 이제 꽃분이 역할을 하고 예. 서갑숙 선배님께서 이제 엄마 역할을 하고요. 아, 네, 예. 동쪽 장군에는 이제 그 명계남 선생님께서 그 동쪽 장군을 하시고 그 소대장에는 이제 정겨운 씨가 배우 정겨운 씨가 출연하시기도 하시고요. 그래서 저는 뭐 독립 영화라고 하지만 그 예상 외로 보시고 난 분의 기술 시사를 한번 했었거든요. 예. 그 뭐 어떻게 독립 영화인데 저렇게 유명한 배우들이 많이 나왔지 하는 이제 말을 들을 정도로 예. 예, 전작이 아무래도 조금 믿음성이 있어서 그랬든지 이제 흔쾌히 출연해 주시더라고요. 글쎄요, 뭐 많이 알려진 그 배우 출연을 하네요. 네네네. 배우님들이. 그러면 이 촬영 무대는 혹시 경남인가요? 네, 가깝습니다. 예. 지금은 이제 아파트가 들어서고 있는 그 39사 터 아시죠? 소답동에 있는. 알지요. 네, 39사 터에서 창원시와 39사에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네, 그 터를 이제 헐묵일 전에 저희들이 영화를 진행을 했고요. 그 터가 지금은 없어져서 상당히 아쉽긴 한데 거기가 그 전쟁 영화 박물관처럼 예. 이제 39사가 이전을 하게 되면서 그 공간이 비어 있었는데 한 1년 정도 비어 있었거든요. 예. 그러면서 이게 가꾸지 않다 보니까 이 허름한 거라든지 그리고 60년 이상을 지속된 공간이다 보니까 오래된 건물이라든지 이런 공간들이 너무 좋아서 저희들은 그 39사 그 공간이 없었으면은 아마 오장군의 발톱을 못 찍었을 정도로 여기가 90% 정도가 촬영을 하고요. 예. 그 외에 이제 여기 창원의 봉암동에 예, 있는 봉암동. 그 대나무 숲이 있습니다. 예. 네, 거기서 촬영을 하고 낙동강변에서 촬영을 한번 하고 거의 100% 예. 예, 경남 내에서 찍었고요. 90%는 창원에서 찍었습니다. 우리 지역이 영화 속에서 어떻게 그려질지 좀 궁금합니다. 예, 안녕투이는 저기 예. 진해 수도에서 찍었거든요. 거기서 예. 100% 올로케를 했습니다. 아, 예. 그것도 제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네네. 저는 아직 못 봤기 때문에. 예. 시나리오 작업을 직접 하셨다고 그랬는데 혹시 시나리오 작업에 대한도 조금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 많은 분들이 예. 제가 시나리오 작업을 한다 그러면 노는 줄을 압니다. 놀면서 작업하는 줄 알거든요. 글 예. 쓰는다는 게 굉장히 힘든 일임에도 불구하고 예. 시나리오 작업은 노동으로 취급하지 않는 예. 이 현실을 조금 저는 예, 항상 많은 사람들이 붕괴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카페 같은 곳에서 이제 예. 시나리오 작업을 하기를 좋아하는데요. 그 보통 10시, 11시쯤 딱 예. 출근 시간을 정해놓고요. 예. 아점을 먹고 가서 예. 출근했다가 예. 한 2시쯤에 점심을 먹고
그리고 6시에 퇴근을 합니다. 예. 예, 그 일상을 한 석 달 동안 반복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 앉아서 있어야지만이 하루에 몇 신이라도 몇 자라도 적어야지만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꾸준히 작업을 하고 그 작업을 보통 한 서너 번 정도를 거칩니다. 그러니까 예. 초고부터 시작해서 촬영고라고 하는 제일 마지막에 촬영할 때까지 시나리오는 한 열댓 번 정도를 고치게 되는. 아이고. 그러다 예. 보니까 저 혼자서는 만족하지만 이게 시간이 지나고 딴 분에게 보여드리게 되면 부족한 부분이 보이니까 또 거기서 수정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시나리오 작업을 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근데 하필이면 카페를 택한 뭐 특별한 이유가 있으세요? 시나리오 작업을 카페에서 시간을 딱 정해가지고 이렇게 그러니까 하셨다. 집에서 하게 되면 이상하게 집중이 안 되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조용하니까 오히려 집중이 안 되고 예. 적다가 생각이 안 나면 그냥 멍하니 아무 곳이나 바라볼 수가 있는 곳이 아무래도 저한테는 카페이기도 하고 예. 적당한 소음도 저한테는 굉장히 집중력에 많은 도움을 주는 것 같고요. 예, 그렇군요. 네네. 촬영 기간이 조금 짧았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게 한 달 정도 촬영하셨다 그러는데. 예, 좀 더 길었으면 예. 저도 상당히 좀 많은 좋았었는데 예. 좋았을 텐데 저희들이 이제 제작비의 한계로 인해서 저희들이 20회차 촬영을 했습니다. 예. 20회차라고 하더라도 한 번 촬영하러 나갈 때 이제 회차당 이제 촬영이기 때문에 20회차에 한 달 정도를 촬영을 했었는데 저는 한 30회차를 처음에 원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20회차 촬영을 하게 되면은 하루에 한 서너 씬을 예. 찍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 서너 씬을 찍기 위해서 이동하는 거리라든지 다시 세팅하는 시간들을 따지게 되면은 실제 촬영하기 위해서 예. 드는 시간이 예상외로 상당히 짧습니다. 그러다 예. 보니까 보통 한 두세 번 촬영하고 나면 오케이로 넘어갈 수밖에 없고 아니면 예. 다음 씬을 촬영하지 못하니까 그렇게 되면 하루에 몇백만 원씩 일단 제작비가 또 상승을 하기 때문에 예. 그리고 상승을 하게 되는 가장 또 중요한 이유가 인건비거든요. 예. 원래는 이렇게 해서 계획을 딱 세워서 언제 마치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추가 촬영에 들어가게 되면 인건비가 또 추가로 들어가게 되고 예. 노동력에 대한 정당한 대가는 꼭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노동력의 대가를 정확하게 저희들이 지급하기 위해서는 회차를 무조건 정해진 대로 마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였기 때문에 좀 빡빡하게 촬영할 수밖에 없었죠. 그러니까 제작 여건이 조금 녹록지 않았다는 네네. 말씀이신 것 네, 같습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게 예. 이 독립영화 촬영 현장이고요. 뭐 저뿐만이 아니고 예. 전 세계 어딜 가더라도 예. 가장 제작비를 절감할 수 있는 게 일단 촬영 회차를 줄이는 거거든요. 뭐 배우들이 먹는 거라든지 스태프들이 먹는 거라든지 인건비를 예. 정확하게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글쎄요. 그렇네요. 네네. 꼭 필수적으로 꼭 또 들어갈 비용과 뭐 이제 이런 여건과 네, 그렇죠. 그 안녕투이하고 감독님이 보시기에 오장군의 발톱 이거하고 무슨 작품의 차이라든지 어떤 뭐 제작 과정에서의 조금 이런 차이 같은 거 조금 설명해 주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제작 방식은 예. 초반에 제가 잠시 설명을 드렸듯이 안녕투이가 사회적 제작 시스템이라고 저희들 부르는데 예. 이게 시범 삼아 이제 예. 해봤다고 한다면은 오장관의 발톱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로 이제 저희들이 투자 계약서까지 만들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과 그리고 전국적으로 뛰어다니면서 예. 이 영화를 홍보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작은 영화, 독립 영화가 많은 돈을 투입을 해서 마케팅이라든지 홍보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 저희들이 준비하는 과정에서부터 이 영화를 알려내는 그런 작업들이 병행이 돼야 돼서 정말 주변에 정말 많으신 분들이 이 투자 계약서 하나 들고 그리고 예. 저희들 리플렛 하나 들고 뛰어다니면서 영화를 홍보를 하고 그리고 투자를 받았던 예. 그게 아마 본격적인 게 오장군의 발톱이었고요. 예. 영화적으로 따진다면은 안녕투일은 스릴러라는 장르 예. 아까 투이가 남편의 의문의 죽음을 찾아가는 이야기라는 것이 스릴러의 가장 기본적인 장르의 차용이었다고 한다면은 예. 오장군의 발톱 같은 경우에는 장르를 아예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야기 구조라든지 서사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관객들에게 좀 더 재미있고 영화적 재미를 좀 더 줄 수 있고 예. 그러면서도 영화가 가지고 있는 이런 인간에 대한 이야기를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안녕투이와 오장군의 발톱의 가장 큰 차이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감독님 오장군의 발톱을 제작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어떤 점일까요? 그럼
뭐 벌써 이제 한숨, 예. 예. 힘든데 한숨 쉬지 않습니까? 예. 일단 감독들에게 저한테는 가장 힘든 게 NG냐 오케이냐 하는 예. 결정의 순간입니다. 아, 그러니까 예. 제가 하는 게 맞을까?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가고 있는 걸까? 내 생각이 맞는 건가에 대한 끊임없는 이제 의문부터 시작해서 예. 그런 두려움이 예. 이제 저한테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부분이고요. 예. 이제 또 하나는 촬영하러 가서 내리기 직전입니다. 아. 그만큼 현장에서 정말 많은 스태프들이 있는데 예. 딱 어떨 때는 미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촬영장에 가는 생각을 하면은 이제 또 굉장히 고달픕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든 운전을 해서 촬영장에 가서 내리기 직전에 심호흡을 한번 하고 예. 또 내리면은 또 미친 듯이 끝날 때까지 하는데 이게 항상 반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 촬영하러 가기 전에 정말 힘들다 보니까 그 저뿐만이 아니더라고요. 딴 감독님 얘기를 들어봐도 예. 네, 뭐 사람들과의 관계 힘들어 이런 것은 부차적인 부분이고요. 저 자신과의 싸움이 제일 힘든 거죠. 그러니까 이제 촬영을 딱 시작하기 전에 요 시인이 어떻게 나올까, 어떻게 하면 뭐 최상의 뭘 만들까 이런 거에 대한 싸움인 것 같이 네네. 들립니다. 네네,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 오장군의 발톱 이렇게 촬영하시면서 에피소드도 있었을 것 같아요. 소개할 만한 에피소드 좀 있으면 소개 좀 해주세요. 그 독립영화 현장은 즉흥적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 기획 단계라고 하는 이 풀이 단계를 정말 잘 짜놓으면은 촬영하는 데가 정말 쉽습니다. 예. 근데 독립영화 현장 자체가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예. 기획 단계를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하더라도 항상 빠뜨리고 가는 부분들이 많고요. 예. 이걸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메꿔야 되다 보니까 배우들뿐만이 아니고 스태프들이 각자 맡은 역할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스태프들이 모든 역할을 다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 좀 끈끈한 예. 이제 지역에서 만들어지는 영화이기도 하고 그리고 전작인 안녕투이라는 이제 이런 영화도 있었고 하다 보니까 스태프들이 제대로 된 예술 영화를 만들러 가자라는 예. 의기투합으로 와가지고 전부 다 이제 자기 역할이 아니더라도 저부터 시작해서 촬영 감독이나 나머지 스태프들 배우들까지도 예. 참호를 팔기 위해서 언 땅을 삽질을 하고 꽃갱이를 잡고 했던 예. 것들 그런 걸 보면서 갑자기 울컥하는 예. 이제 그런 순간들이 이 영화가 이 영화를 만들면서 예. 가지게 되는 뭐 그런 뭐 재미난 에피소드야 많지만은 예. 뭐 저한테는 그 순간이 아직까지도 뇌리에 남아 있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영화에 대한 열정이 조금 울컥하게 만든 그런 에피소드처럼 들립니다. 언제쯤 개봉이 되나요? 지금 현재는 이제 완성이 되어 있으니까 예. 내년이죠. 2018년 2월 7일에 그 창원 성산 아트홀에서 예. 첫 시사를 하고요. 예. 지금 현재는 개봉을 같이 연계를 해야 되는가에 대한 예. 부분을 지금 끊임없이 이제 조율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작은 영화, 독립 영화는 아무래도 그 많은 이제 극장을 잡을 수가 없다 보니까 예.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관객들에게 좀 더 잘 보여질 수 있을까를 끊임없이 고민을 하고 현재는 그러면서 그 전에 이제 우리가 기획 단계부터 예. 이 공부를 해냈던 것들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있으면서 네, 뭐 많은 분들과 같이 또 으쌰으쌰하면서 배급위원회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감독님 말씀 들어보니까 영화를 언제 개봉할까? 하여튼 시사회는 날짜는 잡혀져 있지만 일정 조절을 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그 말씀을 들으니까 감독님한테 좀 궁금한 게 생각이 나요. 오장군의 발톱이 관객들한테는 어떤 영화였으면 좋겠다 하는 거를 한번 물어보고 싶은 그런 그 의문이 들거든요. 오장군의 발톱을 보고 바라는 영화 어떤 영화였을까? 뭐 영화적인 재미는 예. 가장 기본적으로 가지게 되는 이제 예. 관객들에게 바라는 예. 것이고요. 그 외에는 큰 돈을 벌지 않아도 예, 그리고 열심히 예, 찍고 있는 예. 이 지역의 현장 그런 것들이 이 영화 속에 보여졌으면 하는 것도 제 하나의 바람이고요. 왜냐하면은 뭐 대자본에 엄청나게 많은 돈을 들인 정말 잘 만들어진 영화가 많거든요. 예, 그런 영화들과 정말 힘들게 하나하나 찍어서 완성을 해내는 이런 영화들을 똑같은 선상에서 취급해버리면은 예, 실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뭘 알아달라는 건 아니지만 예. 투정 부리는 것도 아니지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돈을 들이지 않더라도 예. 가질 수 있는 영화적인 힘 예. 그리고 이 영화 속에 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보여졌으면 어떨까라는 게 이제 오장군의 발톱에서 관객들이 좀 고민을 하고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입니다. 재미는 있을 것 같습니까? 재밌습니다. 아, 예, 그러면 됐습니다. 감독님은 영화 감독님이기도 하지만 영화 제작소 대표이시기도 하거든요. 네네. 그 상남 영화 제작소 대표로 되어 있는데요. 뭐 특별한 그 상남 영화 제작소라는 상남 네네네.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네 있습니다. 예, 뭐 지금의 현재 상남영화 제작소는 예, 이제 제가 만든 이제 제작소 이름이고 예. 그냥 영화를 만드는 곳이지만 예, 예전에 1950년대에 예. 이 우리 지금 현재 창원시 중앙동 이 지역에 그 상남영화 제작소라고 하는 아시아에서 제일 큰 영화 제작소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 영화 제작소의 이름을 따온 게 이제 저희 상남영화 제작소거든요. 예. 네. 근데 거기에 그러면 해필이면 그때 큰 영화 제작소를 그냥 그대로 네네, 따오셨는데 그 이유는 그냥 바로 지금 말씀하신 그 이유인지 다른 이유가 또 있으신지. 네, 저는 잘 몰랐는데 예. 이제 이 상남영화 제작소를 이제 발굴해서 논문을 예. 적으신 예. 그 창원대학교 이성철 교수님이라고 계십니다. 예. 이 교수님께서 몇 년 전에 논문을 이제 저한테도 보여주시고 우리 이 지역에 이런 상남영화 제작소라는 아시아에서 제일 큰 영화 제작소, 작은 헐리우드 같은 예. 이런 메카가 있었는데 지금은 잊혀져서 이제 교수님께서 찾으셨다라고 하시면서 이제 저한테 예.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도 그때는 그냥 이런 곳이 있었구나라고 생각하고 그냥 제 일이 바쁘다 보니까 지나가다가 한 몇 년 전에 자꾸 생각이 나는 겁니다. 예. 그러면서 교수님한테 제가 그 부산에는 아무것도 없는 영화적인 토양이 아무것도 없는데도 부산국제영화제라는 이런 어마무시한 예. 영화제가 있는데 우리 창원에는 이렇게 좋은 영화적 토양이 있었는데 지금 그게 아무것도 지금 남아있지도 않고 그리고 현재 영화의 불모지라고 하는 곳이 예. 또 경남이기도 하고 예.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이제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전에 있던 것을 찾아내고 예. 발굴해내고 그래서 이 맥을 이어가는 것도 어떻겠느냐라는 이제 말씀을 드리고 제가 상남영화 제작소라는 명칭을 사용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이제 정중히 한번 여쭤봤거든요. 그랬더니 너무나 흔쾌히 좋으시다고 하셔서 제가 이 상남영화 제작소 처음에는 좀 손시러웠습니다. 이름이. 그러니까 이제 예. 네, 저도 처음에 손시러워서 할까 말까 이거 바꾸고는 싶은데 이름이 손시럽고 근데 이게 안 손시르면 어떻게 해야 될까를 고민을 하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옛날 거든 현재 거든 그냥 내가 좋으면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과감하게 2014년쯤인가요? 이름을 이제 그전에는 메이드 인 필름이라고 있었다가 제작사가 상남영화 제작소라는 이름으로 바꿨습니다. 그러면 그 상남영화 제작소의 활동이나 또는 어떤 일을 하는지 좀 소개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저희 상남영화 제작소는요. 단편 영화와 장편 영화를 꾸준히 만들어내려고 지금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몇 년 전부터 카페 등지에서 그 예술영화 상영회 또는 영화 상영회를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지금 그 낭만극장이라고 하는 이런 그 고전 영화와 예술 영화를 아우르는 이제 영화 상영회도 준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2년 전부터 그 경남 도립미술관하고 함께 그 예술 영화 상영회를 준비를 했었거든요. 그 2년 정도 진행을 하다가 요번 이제 2017년에는 재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못하고 2018년 내년부터는 좀 비정기적이라도 1년에 한 달에 한두 번 또는 두 달에 한 번이라도 예술영화 상영회를 하려고 하고요. 함께라면 영화제라는 것도 준비를 하고 있고요. 네, 그렇게 많은 영화에 관련된 상영이라든지 하고 있고 기본적으로 영화를 만드는 건 가장 기본적인 거고요. 그 외에 제가 하고 싶은 건 한 해에 한 1000편 이상이 만들어진 영화들이 있는데 우리나라에 우리 경남 지역에도 이제 이런 영화들이 상당히 있거든요. 근데 다 외장화되어 있거나 이제는 장롱 속에 있다 보니까
공개되지 않고 이런 영화들이 좀 있어서 예. 그런 영화들을 좀 찾아내서 그걸 아카이브로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과 같이 상영회도 하고 그리고 잘 만들었던 못 만들었던 같이 이야기하고 공감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한번 만들어 볼까 지금 계속 고민 중입니다. 그 또 재미있는 영화제도 좀 뭐 계획하고 계신 것 같은 좀 소개를 해주시면. 그 얼마 전에 했습니다. 이제 예. 비키와 함께라면 영화제라고 있는데요. 예. 제가 항상 제일 재밌어하는 게 이제 함께라면 영화제인데 예. 이게 다 같이 함께 예. 일 수도 있고 예. 라면을 받기 때문에 함께 라면도 아, 예. 있거든요. 예. 그거를 저희들이 2013년부터 매년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하고 있다가 어떨 때는 이제 좀 여력이 없으면은 예. 하반기에 한 번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꽃들에게 희망을이라고 하는 지역의 예. 저소득층 가정하고 독거노인을 지원하는 자원봉사단체와 이제 저희 상남 영화 제작소가 같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예. 저는 이제 영화제 프로그래밍이라든지 상영하기 위한 기본적인 부분을 책임을 지고 있고 예. 이제 꽃들에게 희망을은 이 영화가 전체가 이제 영화를 보기 위해서는 상영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예. 예, 상영 허가를 받기 위한 이제 상영료라든지 이런 부분을 많이 맡고 있는데 이제 거기에 대안으로 이제 라면을 받아서 예. 이제 저소득층 가정하고 독거노인들에게 나눔을 하는 예. 첫 해는 로봇 태권브이 그러니까 예. 디지털 복원을 한 로봇 태권브이를 했었는데 예. 그 1톤 트럭으로 두 예. 박스가 라면이 왔었거든요. 아이고, 많이 그때는 왔네요. 전국에서 이런 취지가 처음이었다 보니까 예. 라면 회사에서도 예. 자기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했다고 해서 라면 지원해주기도 하고 그리고 예. 어린이들 1000명 정도 와가지고요. 그 예. 고사리 같은 손으로 라면 2봉지, 3봉지 들고 와가지고 모은 게 2박스 정도가 될 정도로. 아. 네. 그리고 저번 주에 한 거는 청소년 영화였거든요. 비키랑 함께라면 영화제라고 부산국제어린이 청소년 영화제라고 부산에서 매년 열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좋은 영화들을 이제 우리 경남 지역에 갖고 와서 우리나라에는 청소년들이 볼 수 있는 영화가 그닥 많지는 않습니다. 예. 뭐 15세 관람가라고 하더라도 그건 15세 관람가지 청소년들을 위한 영화는 아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청소년을 위한 영화들이 이 영화제에는 꾸준히 들어오고 있고 그리고 우리는 그거를 소비하고 싶고 그래서 잘 맞아가지고 요번에는 이제 부산 국제어린이 청소년 영화제 개막작하고 초청작 두 편을 했었는데 영화적 완성도가 영화적인 만족도가 정말 좋았습니다. 예. 그래서 이 청소년들이 하면은 앞으로도 꼭 오겠다고 그러면서 저희들이 그 소감문을 봤는데요. 예. 소감문이 끊임없이 들어오고 있는 중입니다. 예. 그 정도로 청소년들이 이런 재밌는 영화가 있는데 예. 우리는 왜 재미없는 영화만 봐야 되고 우리가 볼 영화는 없는 건가 한탄을 하더라고요. 그럼 비키라는 무슨 특별한 뜻이 있습니까? 비키와 함께라면 영화제니까요. 그러니까 부산국제어린이 청소년 영화제가 일명 비키인데 예. 비키하고 저희 함께라면 영화제와 같이 하기 때문에 같이 해서. 비키와 함께라면 영화제라는 명칭을 붙였습니다. 거기에 라면도 또 들어가고요. 네네네. 예. 아주 아이디어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럼 감독님 그 상남 영화 제작소를 통해서 더 하고 싶은 뭐 그 일 같은 건 없을까요? 뭐 영화 제작도 하지만 그 외에 뭐 다른 여러 가지 좀. 지금 제가 많은 이제 공부를 하고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아까 상남 영화 제작소가 1950년대부터 60년대까지 15년 정도를 지금 현재 창원시 중앙동 그 위치에 있었는데요. 예. 이 미공무원 산하 영화 제작소다 보니까 한국 영화사에는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단 몇 줄로 언급되어 있다 보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있던 정말 많은 방대한 자료들. 그러니까 한국 영화가 1년에 50년대, 60년대 한국 영화가 1년에 100편 정도 만들어진다고 한다면은 예. 상남 영화 제작소에서 만들어진 영화는 1년에 400편, 500편이 될 정도로 예. 어마무시한 진짜 그 편수를 자랑했거든요. 예. 근데 그 영화들이 이 미 공무원이 떠나게 되면서 그 필름이 다 소실되었고 내지는 사라졌습니다. 예. 이것을 여기에 이제 고 김기영 감독님이라고 예. 한여의 감독님이신데 예, 예, 이 김기영 감독님께서 상남 영화 제작소에서 첫 데뷔작을 만든 곳이 이곳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거기에 만들어진 영화가 죽음의 상자라는 영화인데 이게 소실되어 사라졌다가 2011년에 그 외국에서 찾았습니다. 근데 아이고. 찾았는데 사운드가 소실되어 있어서 예. 이제 제 꿈이 이 소실되어 있는 사운드를 복원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나리오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 그 입모양으로 대략의 이제 그림과 입모양으로 대략의 이야기를 유춰내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과 이 자리에는 이 장면에는 어떠한 소리가 들어가 있을 것이다. 어떠한 대사가 있었을 것이다. 예. 를 이제 하나하나 고민을 하고 연구를 해서 소리를 집어넣는 거죠.
하나하나 채워서 결국은 만들어서 그 최초로 우리 이 자리에서 예. 이 영화를 상영하는 게 제 꿈인데 이게 너무 많은 돈이 일단 개인이 감당할 수 있는 돈이 아니라서 예. 여기저기 지금 뭐 알아는 보고 있는데 뭐 쉽지는 않은 상황인데 어쨌든 제 꿈은 계속 그것만 지금 생각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아유, 그거 가능한 한 빨리 좀 복원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김 감독님, 이제 독립영화 현실 좀 한번 짚어보고 싶습니다. 그 안녕 투이나 오장군의 발톱은 이제 독립 이제 영화 영화죠. 범죄에 들어가죠. 그러면 보통 우리가 흥행하는 일반 상업 영화하고 독립 영화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예. 영화는 다 똑같은 영화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독립 영화든 상업 영화든 그게 구분 짓는 것에 의미가 있을까를 예. 생각을 하는데 다만 이제 영화를 대하는 태도와 방식에서 예. 조금 구분을 짓자고 한다면은 투자를 해주지 않고 뭐 투자를 받을 수도 없지만 예. 그 속에서 자신이 해야만 하는 이야기, 예. 할 수밖에 없는 이야기를 하는 영화, 예. 그런 영화를 저는 그냥 독립 영화라고 칭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독립 영화는 투자를 받을 수도 없고 받지 않아도 영화 속에서 감독님의 여러 가지 생각 이걸 그려낼 수 있는 네네. 건 독립 영화다. 네네. 예, 굉장히 쉬우네요. 그렇게 네네. 이해하니까. 그러면 이제 보통 사람들은 일반인들은요, 그 흥행 위주의 상업 영화와 대비해서 독립 영화 하면 또 예술 영화 생각하게 되고, 그래서 독립 영화나 예술 영화는 어렵다고 생각을 많이 해요. 근데 네네. 감독님께서 영화는 다 똑같은 영화다. 그런데 좀 전에 말씀하신 독립 영화는 이런 특징이 있다고 네네, 그렇죠. 말씀하셨는데 그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그 설명을 좀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일반 영화와 대비해서 독립 영화나 예술 영화 좀 어렵다, 난해하다, 뭐 이제 이런 저 같은 경우에는요. 예,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면은 예. 그냥 비유를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예. 음식의 비유를 해드리는데요. 예, 상업 영화가 맛 좋고 예, 맛 좋은 음식이라고 한다면은 독립 영화, 예술 영화는 맛은 없어도 몸에 좋은 음식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맛만 좋은 음식만, 그러니까 아무리 맛이 좋아도 예. 그 음식만 계속 먹으면은 우리 몸에 이제 영양의 불균형이 오듯이 예. 몸에는 뭐 맛은 없더라도 이제 몸에 좋은 음식은 꾸준히 먹어줄 필요가 있듯이 예. 상업 영화만 계속 보게 되면은 그거밖에 모르는 거거든요. 예. 근데 여기에 독립 영화, 예술 영화를 보게 되면은 그러니까 예. 맛은 없어도 꾸준히 보게 되면은 몸에 좋아지듯이 예, 재미가 없어도 그게 알게 되고 보게 되고 한다면은 예, 글쎄요, 이게 재미없다라는 표현이 아마 쏙 들어갈 겁니다. 그러니까 모르기 때문에 모르는 거고 예. 알게 되면은 알 수밖에 없는 게 제가 보기에는 독립 영화, 예술 영화 그리고 상업 영화의 차이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감독님은 이제 경남에서 이제 영화를 제작을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경남은 영화 산업이 이렇게 잘 되는 그런 곳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명 영화 산업의 불모지라고 되어 있는데 그런 경남에서 독립 영화 만들 때 어려움이 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요? 뭐 이것뿐만이 아니고요. 예. 전 세계 어딜 가나 뭐 독립 영화를 만드는 현장은 예. 어렵고 힘들거든요. 근데 뭐 경남이라고 해서 특별히 더 힘들거나 예, 뭐 예를 들어서 서울이라고 해서 좀 더 쉽거나 예, 그렇지는 않고요. 그냥 제가 보기에는 자기가 그 만드는 그곳에서 중심을 가지고 있으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저에게 서울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거든요. 예, 제가 가지고 있는 이곳이 저는 중심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겉으로 이제 이 드러나는 여러 가지 현실만 가지고는 이 영화가 가지고 있는 그 맥락이라든지 예. 그리고 제가 이곳에 살고 있는 이유라든지 이런 예. 부분들이 그냥 뭐 쉽게 말을 하면은 뭐 서울로 가면 아주 쉬울 수 있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에 제가 없다고 한다면은 예, 어느 누구도 없을 거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 저는 굳이 뭐 이곳이 힘들고 서울이 편하고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고 그냥 제 중심은 여기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무 거리낌이 없습니다. 아이고, 그렇군요. 그 감독님, 영화는 제작을 할 때도 힘이 들고요. 네네. 그렇죠? 뭐 재정적인 투자도 있어야 되고 또 제작된 이후에는 그걸 어떻게 배급하느냐도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뭐 독립영화계에서 이제 작품 활동을 하고 계시니까 그렇기도 하고 요사이는 그 제작이나 배급에
예를 들면 시민들이 좀 참여한다든지 또는 펀딩을 할 때 클라우드 펀딩 방식을 좀 취한다든지 이제 이런 것들이 자리를 좀 잡아가는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요. 어떻습니까? 자리를 잡아갑니까? 자리를 잡아가는 것처럼 보이긴 합니다. 예. 네. 그 예전에도 마찬가지였고 지금도 마찬가지였고요. 독립영화 현장 그리고 예. 독립영화의 그 상황들은 뭐 마찬가지로 항상 어렵고 힘듭니다. 예. 그 영화를 만드는 데 있어서 많은 감독들이 진짜 자기의 돈을 들여서 개인의 선의에 의해서 영화를 만들지만은 첫 번째는 진짜 어떻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그 뭐 펀딩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이 조금 더 오픈되어 있고 조금 더 열려 있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제 독립영화가 뭐다라는 부분들을 조금은 이해하시기 때문에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립영화를 만드는 데 있어서 정말 많은 그러니까 돈이 들어가는 거는 자본이 없으면 안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 자본이 없으면 안 되는데 이 자본은 개인의 희생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 첫 번째 영화를 만들 때 지원이 없으면 자기가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면은 성과가 좋았습니다. 첫 번째 만들어서 성과가 좋았는데 예. 두 번째, 세 번째 영화를 만드는 감독들은 그 절반 이하 10명 중에 7, 8명은 다음 영화를 못 만들고 두 번째 영화를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세 번째 영화는 또 그 10명 중에 7, 8명은 또 빠지게 되는 게 이 영화의 현실이기도 하고요. 실제 그 장편 영화 중에 예. 독립 영화가 제작되는 편수는 한 60% 정도가 됩니다. 예. 우리나라에서 60% 정도. 그러니까 10편 중에 6편은 독립 영화입니다. 예. 근데도 이 영화 시장은 전체 1%도 되지 않는 게 이 독립 영화의 현 주소거든요. 그 핵심이 이제 제작도 제작이지만 배급도 이렇게 그게 잘 안 돼서 그럽니까? 왜 이렇게 첫 영화, 두 번째 영화 제작해 아예 아무것도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대자본에 의해서 잠식되어져서 이미 그 자본이 없으면은 어디에도 진입할 수 없는 없고. 게 독립 영화 그러니까 영화 산업이고요. 예. 이 영화 산업에서 독립 영화가 가지는 퍼센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밖에 안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아예 예. 없다고 보시는 것도 맞을 수도 있습니다. 아유, 갈 길이 머네요, 그러면. 그게 아주 멉니다. 예. 그러면 감독님 경남에서도 독립영화제가 열리고 있죠. 네, 열리고 있습니다. 예. 그럼 경남에서 열리는 독립영화제 조금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15일인가요? 예. 15일, 16일 양일간 경남 독립영화제가 열렸는데요. 예. 올해는 11회째 열렸습니다. 저도 몇 해 전에는 이제 독립영화제를 준비하면서 같이 참여를 했었던 적도 있었는데, 예. 저는 이제 제 영화를 만든다고 살짝 이제 옆에서 바라보고 있는 실정이긴 한데, 예. 항상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11회째인데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가면 갈수록 좀 더 성장을 하고 좀 더 풍부해져야 되는데, 예. 갈수록 어려워지는 현실이고요. 작년에도 올해 영화제가 열릴 수 있을까를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었고 예. 올해도 마찬가지로 내년에 영화제가 열릴 수 있을까 많이 고민할 정도로 상황은 그렇게 녹록지는 않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이제는 많은 분들이 독립영화제라는 것도 아시고 독립영화라는 것도 아시기 때문에 찾아오시는 분들은 조금씩 있지만은 이게 어쨌든 자본이라는 부분들도 조금의 자본이라고 하더라도 최소한 공간을 빌릴 정도의 여유는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마저도 참 개인에게 희생을 요구하는 예. 것 자체가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영화 산업의 현실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감독님 다행스럽게도 경남에 그 예술영화 전용 상영관이 생겼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게 시내 아트리점이죠. 네네. 그게 조금 도움이 되죠. 독립영화 제작자들한테는. 네, 많은 도움이 되죠. 예. 일단 독립영화 전용관, 예술영화 전용관이 생겼다는 것만 하더라도 예. 우리 영화를 알릴 수 있는 또 하나의 창구 역할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곳을 이용해서 이제 영화인들의 거점으로도 활동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예. 좋습니다. 근데 뭐 실질적으로는 저희들보다는 일반 관객들에게 영화 관람 선택권의 폭이 넓어졌다고 볼 수가 있는 게 더 정확한 거거든요. 우리나라에서도 경남 지역이 가지고 있는 멀티플렉스의 수는 전국에서 4번째, 5번째 정도의 손가락에 들어갑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상업 영화 그러니까 상영하는 편수는 전국에서 4, 5번째로 불균형이 극심한 곳이 경남입니다. 예. 반대로 얘기를 하면은 예술영화, 독립영화는 그만큼 우리 경남에서는 더 상영되지 않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것이 시내아트 이점이 생김으로 해서 많이 해소는 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그마한 상영관이고 그 창동에 위치하고 있지만은 예. 많은 분들이 아직까지 잘 모르시고 예. 이제 그런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이 갈 길이 멀지 않나. 그리고 신야틀 2점은 개인이 운영하는 곳입니다. 예. 저의 지로는 예술영화, 독립영화는 공공의 역할은 분명히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예. 창원시가 이 부분에 신야틀 2점에 공적인 영역을 더 추가를 하고 공동의 지원을 더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오로지 계속 개인에게만 희생을 요구하고 있고 마지못해 요번 같은 DCP라고 하는 디지털 영상 방식, 상영 방식을 지원받는 데 있어서도 마지못해 해주는 이런 형식보다는 좀 적극적인 적극적인 형식을 해주는 것도 필요한데 예. 창원시가 좀 더 그런 부분에서는 분발을 했으면 좋겠고요. 예. 얼마 전에 강릉에서는 독립영화 도시로 선포를 했었거든요. 예. 예, 그렇듯이 우리 창원도 문화예술 도시로 이제 선포를 하셨으니까 독립영화든지 뭐 예술영화든지 그거 아니더라도 우리 경남에는 그러니까 연극영화과도 하나 없는 예. 곳이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고민들만 조금 더 있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감독님 말씀 들어보니까 좀 숙제가 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 흥행 영화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감독님 이렇게 말씀 들어보니까 우리가 이제 그 예술에 대한 균형적인 감각이나 예술적인 그런 그 인식의 지평을 이제 넓히기 위해서 독립영화의 활성화나 또 독립영화를 한번 보면서 이제 즐기는 것도 굉장히 필요한데 지역에서 독립영화의 역할이라든지 중요성 무엇이라고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독립영화는 그 지역의 허브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예. 그 지역에 뿌리를 내리고 그 지역을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다른 지역과 같이 연대를 해가면서 이 지역을 알릴 수도 있고 그리고 지역이라는 공간이 한정되어 있는 서울도 지역이고 경남도 지역이듯이 예. 서울 지역에서 만들어진 영화, 경남 지역에서 만들어진 영화가 서로가 같이 경쟁을 해나가고 같이 살아가는 것. 저는 그게 저한테는 가장 필요하다고 보고요. 예. 그런 것들이 선순환으로 만들어지게 되면은 굳이 지역을 따지지 않더라도 예. 많은 사람들이 경남에서 서울에 있던 분들이 경남에 와서 영화를 만들 수도 있고 예. 여기 있던 분들이 서울에 가서도 영화를 만들 수 있는 이런 그냥 하나의 통일된 구조가 되면 어떨까라는 예. 거죠. 굳이 저는 제가 지역에 있다고 해서 예. 너 왜 서울에 안 가고 여기 사니? 라고 하는 그러니까 상업영화 못 가서 독립영화를 하는 것처럼 예. 저는 독립영화가 좋고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거고 예. 투자를 받지 않아도 투자가 없어도 저는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충분히 할 수 있는 힘이 있는데 굳이 그 자본이라는 틀 속에 들어가서 내 예. 색깔을 잃어야 되는 건가에 대한 부분들도 상당히 고민이 많은 부분이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지역이라는 게 그냥 내가 딛고 서 있는 땅, 예. 그 땅이 허브 역할을 해서 많은 사람들과 같이 공감을 할 수 있는 그런 곳이 되었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영화를 만드는 사람이 어디에 거주하느냐 또는 뭐 영화 만드는데 특별한 다른 특구가 있는 것은 아니다. 네, 그렇죠. 지역에 살면서 내 인생을 영화로 만들고 뭐 또 관객들이 보고 이제 그러면 된다라고 제가 이제 들리는데요. 네네. 그러면 혹시 감독님 경남 이외의 다른 지역에서는 독립 영화나 예술 영화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저 지원해주는 뭐 좋은 제도를 가진 또는 뭐 그런 지원 방법 이런 것들은 좀 있습니까? 저는 많은 해외 사례들을 많이 예. 많이 고민을 합니다. 예. 그 중에 하나가 전 세계 가장 유명한 독립 영화제 중에 한 곳이 이제 썬댄스 영화제인데요. 예. 이 썬댄스 영화제에는 스크린 지필 랩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시나리오 지필 랩이라는 곳이 있는데 예. 여기는 좋은 시나리오를 발굴해서 그걸 만들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는 곳인데 예. 말을 하면 쉽습니다. 그냥 그런 예. 곳을 만들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데 예. 이 썬댄스만의 특별함이 있는 예. 그거를 썬댄스는 2000년대 초반부터 지금까지 해오고 있고요. 그래서 미국의 독립 영화라 하면은 이 썬댄스 시나리오 지필랩에서 만들어진 영화가 굉장히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예. 그거를 그대로 갖고 온 게 중동 시나리오 지필랩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예. 여기 몇몇의 이제 분들이 썬댄스 지필랩에서 보고 배운 것들을 이 중동에 와서 지금 지필랩을 하고 있는데 예. 여기에 있는 분들이 지원을 해준 영화들이 전 세계 아랍 영화, 중동 영화를 휩쓸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힘을 가지고 있거든요. 예. 좋은 시나리오가 있고 좋은 능력이 있는 멋진 능력이 있는 감독이 있으면은 예. 충분히 좋은 영화를 만들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후원자를 연결해 주는 것, 제작사를 연결해 주는 것,
그 다음에 많은 멘토들을 연결해 주는 것. 이게 저에게는 꿈 같은 예. 예,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아까 잠시 말씀드렸듯이 뭐 좀 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일차적인 것에서 좋은 영화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많은 멘토단과 그 후원자들이라든지 내지는 그 주변을 감싸고 있는 많은 사람들과 연대를 하는 것도 좀 고민을 하고 있고 한번 가보고 싶었거든요. 그 중동 지역에 있는 그 시나리오 지필랩을 그래서 거기서 좀 배워와서 우리 경남 지역에 접목을 하면 어떨까 그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감독님 그거 별로 어려울 것 같지는 않는데 그렇죠? 네, 그렇죠. 시나리오 지필랩이라는 것들은 큰 공간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뭐 학교 같은 곳에서도 그 얕게 그렇죠. 쉽게 말하면 학원은 있는데 이게 그러니까 그렇게 쉬웠으면은 그 가서 학위를 받아가면서 그렇게 공부를 하고 또 많은 창작자들과 연대를 하고 이렇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제 구글링을 해가면서 번역기를 돌려가면서 읽고 하기 때문에 좀 부정확할 수는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제 뭐 그런 이야기가 있으면 공부를 하고 보고 찾고 그러고 있습니다. 시나리오 지필랩의 그 활성화가 경남에서 우리 김재환 감독님 중심으로 해서 시작이 되면 어떨까 좀 한번 그 제안도 한번 해봅니다. 감독님 앞으로 영화 감독으로서는 어떤 계획들을 갖고 계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요, 그냥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지만은 어느 순간 보면은 제 주변을 힘들게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제 주변에 이제 우리 제작자께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아이고 이놈의 오장군 때문에 그러면 제가 꼭 공공의 적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물론 이제 농담 삼아 하는 거지만 어느 순간 제 주변에 너무 힘들게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서 좀 고민스럽습니다. 이후로 어떻게 해야 될까,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는 게 뭘까를 끊임없이 고민을 하고 있는 중이긴 합니다. 그래도 오늘 뭐 말씀 나누시면서 할 일은 많이 좀 찾으신 것 같은 느낌은 받긴 합니다. 감독님, 근데 그 영화를 만들고 그다음에 상영하고 이러면 그래도 독립영화나 흥행영화나 가릴 것 없이 이제 관객들이 사랑을 해주고 관심을 가져줘야 되는데 이번 기회에 한번 방송을 통해서 도민들한테 우리 독립영화, 예술영화 어떻게 해주셨으면 좋을지 한번 한 말씀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영화로 따진다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뭐 큰 돈을 벌기 위해서 영화를 찍지도 그리고 찍을 생각도 없지만은 그냥 이 세상에 작은 울림이라도 되면은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영화를 찍고 있습니다. 저뿐만이 아니고 정말 많은 독립 영화인들이 그렇게 영화를 찍고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도 어딘가에서는 그렇게 찍는 감독이 있으니까 그런 감독들을 많이 좀 봐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은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감독님하고 말씀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시간이 이제 다 된 것 같습니다. 그 긴 시간 우리 함께 해주셔서 또 독립영화에 대한 열정을 느낄 수 있어서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날이 갈수록 극심해지는 독과점적 영화 시장은 독립영화를 더욱더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지자체에서는 경남의 영화 생태계 조성을 위해 지역 영화 제작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무엇보다도 우리 도민들이 경남에서 제작되는 영화에 많은 관심을 가졌으면 합니다. 포커스인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